자,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회계의 여러 가지 증빙이 주어지고요. 그 증빙에 따른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에 기본을 아셨어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그리고 대체 전표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이 입력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구분 없이 한번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증빙이 꼭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러한 증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증빙을 가지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가, 이런 다양한 증빙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빙은 초대장이네요. 돌잔치 초대장이네요. 네, 돌잔치 초대장이 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보니까 상품 매출거래처인 멋쟁이의 영업부장 자녀의 돌잔치에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돌잔치의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오느냐 이겁니다. 현금 10만 원 가서 축의금으로 주고 이 영수증 해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돌잔치니까 초대장, 또 결혼식이면 청첩장, 네, 또 무슨 상을 당했으면 부고. 부고는 요새 종이로도 잘 안 하죠. 문자 메시지로. 네, 그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인쇄해 가지고 증빙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경조사 같은 경우는 그 경조사 초대장 같은 거, 또는 부고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증빙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돼요. 증빙이.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영업부의 우리 회사 영업부가 아니라 이제 거래처 영업부장의 자녀 돌잔치에 축의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이러한 돈이 나갔을 때 무슨 비용으로 처리할까요? 네,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이니까 접대비를 차변에 기록합니다. 차변에 10만 원 분기 한번 써보세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1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래 후 결합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다솜님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어디 계시죠? 네.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이 비용 발생. 예,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를 우리가 알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래가 우리 회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비용이 10만 원 발생하면 이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감소. 그렇죠. 10만 원 이익 감소하게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재무 상태에서는 자산이 10만 원 감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비용을 안 쓰는 게 좋다. 예. 하여튼 비용을 쓴다 그러면 자산이 축나고 이익은 감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접대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나요? 예. 쓸 때는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상 필요한 비용은 회사에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 한번 해봅시다. 출금 전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를 3일 패션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해놨는지 모르겠네. 안 해놨고요. 요거는 오후.
제가 하루에 이렇게 회계 수업을 3탕을 합니다. FAT 1급으로 했고요. 회사는 6000번 3일 패션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날짜부터 정확히 입력하는 거죠. 2월 11일 출금 9분에서 1번 출금 접대비 검색하면 813번 나오죠. 거래처에는 멋쟁이라는 회사니까 아마 코드로 등록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코드란에다 멋쟁하고 엔터 치면 멋쟁이. 저기요는 거래처의 경조사비인데 10번에 해당이 되네요. 거래처 경조사비 금액은 10만원.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한 줄 입력하면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분계가 일어나죠. 입력을 정확하면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그 키 조작, 무슨 키, 플러스 키 같은 거, 또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떤 때 엔터, 어떤 때 오른쪽 방향 키,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다른 동작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우편 등기 영수증이 있네요. 우편 등기 영수증. 거래처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 같은 거 보내고 나면 이렇게 영수증을 우리가 현금 영수증처럼 받게 되죠. 자, 날짜가 2월 15일이고요.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으니까 이것 또한 출금 전표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계. 등기 우편 요금이다. 회사에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할까요? 네, 통신비. 좋아요. 통신비 4,000원. 대변에는 현금 4,000원입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는 아까 1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그러면 전표 입력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영수증에 있는 2월 15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 2월 15일로 날짜 고치시고 9분은 1번. 그러면 출금하면서 대변의 현금이 자동 입력되지 않습니까? 자, 코드란에다가는 통신하고 엔터 치면 524, 614, 714, 814. 우리는 814번이다. 내려와서 엔터. 거래처에는 뭐 우체국이라고 아마 거래처 등록은 안 돼 있을 테니까 우체국. 네, 적요는 우편료라는 번호가 있네요. 적요 번호는 2번. 우편료 지급. 금액은 4,000원. 4,000원. 엔터 하면 끝.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네. 자, 한 장 넘겨서 다음에 세 번째 거 증빙을 보겠습니다. 이런 증빙도 있다는 것이죠. 취득세, 세금, 이것을 고지서라고 그러나요? 뭐 영수증이나 마찬가지, 영수증입니다. 세금 영수증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 취득세는요, 자산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취득세는 자산이다. 취득세는 자산이다. 즉 비용이 아닙니다. 네. 취득세는요, 우리가 취득세를 왜 내요? 뭔가를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을 배울 때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뭐 유형자산이라든가 이런 자산 같은 거를 취득하면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이 취득세도 취득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 취득세를 여러분이 비용 처리하면 그 문제 무조건 틀렸어요. 자산입니다. 예, 자산이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뭘 취득했는지.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네, 토지를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 과목은 뭐가 되겠어요? 토지. 네, 토지. 자, 그러면 차변의 토지 금액은 245만 원이 되겠고, 대변은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 245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유진아 씨. 네, 유진아 씨. 네. 거래의 결합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차변은 토지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토지는? 자산 증가요. 그렇죠. 토지가 차변이면 자산 증가요. 대변은 현금은요? 예, 자산 감소인 겁니다. 예, 이렇게 결합 관계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회계 처리한 것은 자산을 증가시켰고 또 반대쪽에서 자산을 감소시켰다. 자산 총계에 영향이 없죠? 예, 자산 총액에 영향이 없어요. 다만 유동성이 나빠지겠죠. 유동성은. 현금은 유동자산이고 토지는 비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이 줄고 비유동자산이 커지니까 우리 기업의 유동성은 나빠졌지만 우리가 이 토지 매장 지으려면 예, 어쩔 수 없죠. 토지 사야죠. 매장 지으려면. 그래서 요즘 뭐 기업들이 매장 지으려고 사기도 하지만 땅 투기하려고 사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재테크 목적으로. 네. 매장은 요만하게 지을 건데 땅은 그보다 한 10배를 더 많이 사놓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구조에서는 지금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많이 사놓으면 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샀다면 토지로 분개하면 안 돼요. 매장을 지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돈이 좀 은행 이자가 너무 싸가지고 우리 회사가 돈이 넘치니까 이거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하려고 샀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투자 부동산으로. 매장 지을 것도 아닌데 토지 하면은 그거는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자, 우리는 매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습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우리 회사의 유동성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지급 능력이에요. 유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유동자산이 많다는 건요. 이 굉장히 뭡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게 기업이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새로운 사업에 빨리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유동성입니다. 현금이 많아야 현금 자산이 많아야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현금 자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금고에다 넣어놓은 것만 현금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현금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다 뭐라고 그래요? 현금성 자산이다. 금방이라도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현금성 자산은. 금방이라도. 주식 같은 거.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놨잖아요? 현금 쓰려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 그냥 오늘 전부 다 매물로 내놓으면 다 팔리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우리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공부할 때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기간의 투자 목적으로 첫째가 두 번째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시장성, 거기서 시장성은 뭐냐? 내가
팔겠다고 했을 때 매수자가 바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시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상장법인의 6.1 주식 같은 거, 하이닉스 주식이다, 삼성전자 주식이다, 무슨 은행 주식이다, 이런 거를 보면은 시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런 거는. 그것을 우리가 시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예, 비상장.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내가 팔겠다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못해. 그러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그 주식을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안 팔려요. 그런 주식은.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회사 내막을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 놓고 사는 거지.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는데 누가 덜컥덜컥 주식을 사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우리는 시장성이 떨어지는, 시장성이 없는 주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금성 자산 뭐 이런 표현,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금성이 가장 뛰어난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할까요? 자, 날짜가 2월 20일입니다. 자, 2월 20일로 고치시고 출금으로 하신 다음에 토지라고 하십니다. 거래처는 토지는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요에다가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 2번 적요번호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5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450 플러스 차변의 토지, 배변의 현금, 금액은 245만. 그래서 우리가 이 취득세의 본세가 213만 450원이 원래 취득세 본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세금에는요, 목적세 같은 것이 달라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래가지고 합계 245만 원이면 여기서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라는 이 목적세를 다 포함해서 맨 밑에 있는 합계를 토지로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취득세 고지서가 가끔 나올 텐데, 취득세는 자산이라는 걸 까먹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네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출장 품위서. 어느 회사의 영업부 부장 오상식 씨가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거래처를 관리할 목적으로 출장을 가겠습니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는 것을 우리가 품위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그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출장을 가는 사원들에게 출장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해가지고 미리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입니다. 출장 여비 계산액이라는 말은요, 출장 여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해가지고, 여기서 계략적이라고 해서 뭐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따라서 다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방 출장 시 하루 숙박비는 얼마, 또 거리에 따라서 부산은 교통비 얼마, 대전은 얼마, 이렇게 지역별로 왕복 교통비도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것을 우리가 출장여비 계산액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 부장이 지금 이렇게 50만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출장 가겠습니다. 예, 부장이니까 이 결제는 뭐 이사나 사장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결제가 나면은 출납해서 이 50만 원을 오상식 부장 통장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겠죠. 예, 받으러 가면. 근데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네요. 출장 떠나는 날. 자,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작성한 이 품위서가 뭐다? 증빙이 된다. 이것이 증빙이 된다. 증빙이라는 게 참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 자, 오상식 부장한테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은 현금 50만 원 됩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그러면 차변에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예. 오상식 부장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뭔 일이 있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돈을 갖다가 어디 썼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뭘로 처리하느냐면 여러분들 자산에 당좌자산 배울 때 이거 배웠어요. 예,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라는 자산 처리예요. 가지급금. 잘 알아두세요. 출장을 가는 사원에게 출장비를 미리 지급해 놓은 거, 이건 자산이다. 예. 개정 과목은 가지급금이다. 여러분 이론 때 배웠었습니다. 예. 아마 유동자산 맨 마지막 부분에 가지급금 나왔을 거예요. 업무 가지급금. 그래서 이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꼭 기록해야 돼요. 코드로. 그래서 가지급금하고 이제 거래처 코드에다 오상식 이렇게 여러분이 코드로 꼭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상식의 가지급금이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이 자산 감소입니다. 예, 자산 증가, 자산 감소니까 자산 총액에는 변화는 없어요. 예, 이익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비용이 발생했거나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날짜 확인하시고요.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2월 23일이네요. 자, 2월 23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1번 출금으로 하신 다음에 코드란에다가 가지 하면은 가지가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 가지급금밖에 없으니까 검색창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입력이 돼버립니다. 거래처는 오상식, 코드에다가 오상 하면은 오상식 3001번. 여러분 3001번으로 거래처 등록했던 기억 날 거예요. 적요는 밑에 보니까 업무 가지급금 지급, 이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2번 업무 가지급금 지급, 금액은 50만 원이었죠. 500 플러스 엔터. 그러면 밑에 가지급금 50만 원, 현금 50만 원. 차변 대변 잘 보일 거예요. 자, 출장 품위서도 증빙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 5번째 걸 보겠습니다. 급여 대장. 우리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증빙이 뭐가 있겠어요? 급여 대장.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역은 급여 대장을 봐야 되고 통장을 보면은 전체 금액은 나오겠죠. 통장에 아마 통장에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찍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 계획이 얼마, 아무 계획은 얼마. 자, 여기서는 지금 개인별로 이렇게 찾으신 금액이 개인별로 찍히진 않았어요. 그냥 합계로 668만 6천 원이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저기 뭡니까 이날 급여 받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급여 지급 대장과 통장 거래 내역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급여 대장이라는 것은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차량보조금, 야간근로, 가족수당 해가지고 급여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상식 씨는 400만원, 장그래 씨는 300만원. 그래서 2사람의 급여 총계, 요게 회계 처리 대상이에요. 이 700만원을 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700만원을 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항목을 보면요. 소득세 오상식 씨 4만원, 국민연금 5만원 공제, 고용보험 2만원 공제, 지방소득세 4천원 공제, 건강보험료 3만원 공제. 그래서 오상식 씨 14만 4천원 공제하고 장그래 씨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17만원 공제해서 우리 2사람의 공제금 합계는 31만 4천원. 이 공제계를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왜 급여를 지급하는 날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냐? 돈을 줬는데, 자, 돈을 700을 다 준 게 아니라 31만 4천원을 이 사람들 급여에서 회사가 공제했어요. 공제해가지고 이걸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뭐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시청에, 국민연금은 관리공단에, 고용보험도 관리공단, 건강보험 이것도 관리공단 이런 데다가 어때요? 납부해야 하잖아요. 종업원을 대신해서 납부해줘야 돼요. 회사가 부담하는 것까지 합쳐서.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장그래 씨하고 오상식 씨한테 뗀 것만 송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그래 씨하고 오상식 씨한테 공제한 거에다가 회사 부담분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 부담분을 합쳐서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원들의 돈을 공제했기 때문에 회사는 이것을 부채로 인식하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나 이걸 납부할 때 부채를 감소시켜요. 납부할 때. 자, 그 다음에 700에서 31만 4천원 빼면 668만 6천원이죠. 밑에 통장에 찾으신 금액에 찍힌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자산이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거죠. 통장에서 이체시켰어요. 보통 예금은 은행을 꼭 거래처로 적는 거. 신한은행을 거래처로 적어줘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거래를 분개를 하려면 어떤 계정 과목에 얼마를 기록할 것인가 이거를 잘 찾아내야 돼요. 증빙해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얼마를 기록할 것인가 이걸 일단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걸 차변에 기록할 것인가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를 그 다음에 결정하죠. 네, 그러면 급여를 지급했으니까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 발생은 어디에다 기록해요? 예,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니까 차변에 급여라고 기록할 것이고요. 자, 남의 직원들 돈을 공제해가지고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합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어디에 기록해요? 예, 대변. 이게 거래의 8요소라는 거예요. 차변에 배치하느냐, 대변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거래의 8요소. 자, 보통예금이 찾았어요. 보통예금이 회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보통예금이라는 건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산이 감소하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예, 대변. 이렇게 배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전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다 분계를 써봐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차변의 급여 700
대변의 예수금 314, 대변의 보통예금 686 이렇게 써보시라.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에는 두 가지죠. 부채가 증가하고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고. 이러한 결합관계를 본다.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결합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 거래가 이경숙 씨 이 거래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죠? 이익에 미치는. 네. 이익이 감소. 네, 감소하죠. 얼마 감소합니까? 700. 700 감소합니다. 네. 이익이 700 감소해요. 이익이 700 감소하더라도 직원들 급여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는 이러한 급여 지급을 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또 부채 증가, 자산 감소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합시다. 날짜는 여기 통장에 찍혀 있네요. 25일. (3번) 차변. 구분해서 3번이면 차변이죠. 급여 800번 때 급여 써야 돼요. 801번. 급여의 거래처는 뭐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적요는 임원 급여밖에 없나요? 그러면 여기 임원 급여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2월 급여 지급이니까 적요에다가 2월 급여 지급 이렇게 그냥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변의 금액은 700만 원. 대변 예수금 254번이죠. 예수금도 거래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적요에서는 그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라고 하는 4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금은 314 플러스 또 대변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103번입니다.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은행이죠. 신한은행 98002. 적요에서는 타자를 하죠. 2월 급여 지급 이렇게 타자하고 금액은 686 플러스 되겠습니다. 686 플러스. 네. 자, 급여 자료 입력까지 해봤고요. 거기 6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